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임상심리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심리사 국가기술 자격인데요. 임상심리사 1급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급이 있으시면서 1급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2급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경험이 많으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또 임상심리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상당히 이제 많은 정보가 그리 있지는 않았어요. 임상심리사 2급 같은 경우는 많은 교육기관에서 책도 내고 또한 강의도 이루어졌지만, 임상심리사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기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은 2020년부터서 이 문제집과 실기기출문제집과 필기기출문제집 이렇게 순서대로 출간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험 볼 때 좀 필요한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교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필기기출문제집입니다. 임상심리사 1급의 이론서는 없어요. 핵심 요약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임상심리에 대한 학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장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인 것들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안에 해설이 있는데요.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부족한 이론 공부를 이 해설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필기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두 권입니다. 하나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얇은 게 문제집입니다. 이게 문제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랩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설집입니다. 해설집이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필기기출문제 해설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에다 다 넣으면 아무래도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분권을 했습니다. 필기기출문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2021년 판 문제집인데요. 2021년 대비 문제집인데 5개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필기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실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5개년치를 좀 입수를 해서 이 5개년에 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실기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12년치가 있고, 좀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1차, 이게 2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1차의 필기는 5개년치를 전과목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실기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치의 실기기출문제 해설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교재는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박스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상심리사 2급과 마찬가지로 1급 같은 경우도요, 기출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공부하시면 이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복지사 1급이나 청소년 상담사 1급은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그건 기출문제 은행식이 아니에요.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온 것들은 불과 몇 문제에 불과해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도 합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직업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은 기출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가 권면하는 것은 3번 이상이에요. 3번 이상 보면 아예 그냥 답이 보일 정도, 답이 외워질 정도로 되거든요.
이러한 노력을 필기 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문제다. 이 100문제에서 60개 이상이면 과락 없이 60개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출문제가 100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70% 정도? 70% 정도. 적게 나온다면 60% 정도? 요 정도는 기출문제 은행에서 나오거든요. 지문이 거의 똑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장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합격률을 보면요. 2020년 거를 말씀드리면 필기 합격률이 80%고요. 여기 있는 실기 합격률이 무려 66%예요. 2019년에는 9.5%였어요. 그런데 66%까지 뛰었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여담을 하면 저희들이 2020년에 이 책을 냈잖아요. 이 실기 기출 문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2월 달인가 될 거예요. 2020년 2월 달. 거기에 좀 많이 기여했던 것 같아요.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 교재와 강의를 보시면서 실기 기출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요? 쓰는 연습을. 19문제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관식이잖아요. 필답형. 그 연습을 많이 하셨겠죠. 무려 12년치를. 그렇다 보니까 합격률이 이게 완전 점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에 실기 문제 풀이 나고 후기를 읽어보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쉽게 느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교재가 없었어요. 이런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도 거의 제가 말했잖아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니까 그 정보를 입수해서 또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66%의 합격률에 우리가 조금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여담을 했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조정해요. 조정을 하거든요. 9.5%에서 66%까지 튀었어요. 그러면 어렵게 나오죠. 매년 시험이 한 번 있잖아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2021년은.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2021년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어렵게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65%인데 80%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시험이 좀 쉬웠다라는 총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합격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올해는 시험이 어떠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격 많이 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에 주인공이잖아요. 시험 볼 주인공, 합격할 주인공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필기도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합격률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출제위원들이 쉽게 출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이때까지 코로나가 가면은 좀 생각이 싫으실 건데 가지는 않아야죠. 그렇다고 봤을 때 시험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를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5년치를 정리했고 여기 있는 것은 12년치를 정리했다. 그리고 둘 다 합격의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 60점. 여기 필기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각 과목마다 5과목이잖아요. 20문제씩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서 40% 미만이 나오면 과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2, 4, 8 개수로 말하면 8개가 40% 지점이에요. 그래서 8개 미만이 나오면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상심리사 시험은요. 시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대개 국가 자격시험은 전문 자격시험은 한 문제당 1분을 줘요. 예를 들어서 50문제다 50분이거든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임상심리사는 그러지 않아요.
시험 시간이 아주 풍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마킹하고 답을 체킹할 수 있는, 또 기출문제 은행식이니까 기출문제 봤던 것은 착착착착 정답에 체킹할 수 있잖아요. 시험 시간 갖고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이 과목에서 절대 8개 미만을 맞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락이 나오면 나머지 과목에서 다 20개씩 맞아도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락 조심하시고요. 특히 과락이 많이 나오는 게 연구방법론이에요. 연구방법론이 통계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강의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5과목에서 2과목을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치료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심리치료 과목이 있는데 심리치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 이 두 영역을 제가 하고요. 시험 과목은 이제 고급이란 말이 앞에 딱 붙어요. 고급 심리치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연구방법론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과목을 하고 고급 심리치료까지. 그 다음에 저와 파트너 강사인 조은문 교수님께서 고급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고급 심리검사, 그 다음에 고급 임상심리학, 이렇게 3과목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강의가 쭉 업로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책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답안을 수정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수정해서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실기 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려면 여기에 통과할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리치료, 그러니까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파트예요. 하나가 뭐냐면 심리검사, 고급 심리검사, 그 다음에 하나는 고급 심리치료예요. 이 2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조은문 교수님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파트는 조은문 교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19문제에서 20문제 나온 것들을 쭉 해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가 2020년 거 이제 최근에 이제 업로드 될 것이고요. 조만간에 업로드 될 것이고, 여기 있는 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문제집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지금 이제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심리연구방법론, 그다음 고급 심리치료, 그 2과목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의 난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집이 나왔어요. 필기도 나왔고 실기도 나왔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파시면 돼요. 방법이 그거예요. 가장 합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이론서를 열심히 보는 거다. 전공 서적을 열심히 보는 거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기출문제, 우리가 이 시험에 패스하는 게 주목표잖아요. 패스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기출문제집 닳고 닳도록 보시고, 실기 기출문제집 닳고 닳도록 보시면서 직접 주관식이니까 작성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관건은, 여기 필기 기출문제집에서 주관건은 연구방법론이에요. 연구방법론의 공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심리검사예요. 심리검사 문제가 심리치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심리치료가 한 8문제 정도라면 여기 있는 심리검사가 11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격의 관건은 심리검사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심리검사를 잘해야 된다겠죠. 그럼 여기서도 심리검사 공부를 해야 돼요. 심리검사 공부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기에서는 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요 3가지 영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상심리,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필기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게 좀 많아요. 임상심리학하고 이상심리학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는 2차까지 이번에 무조건 올해 끝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필기 때 연구방법론과 심리치료와 심리검사 요 3과목의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이 실기시험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있어요, 바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파급 효과가 있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과목을 아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연도 1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게요. 한 방에. 자, 여러분들 교재 앞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뭐 시험 과목 이제 처음 여기에 이제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임상심리사 1급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응시하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 5과목은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심리연구방법론이나 고급 이상심리학이나 고급 심리검사나 고급 인상심리학, 고급 심리치료, 이렇게 5과목이에요. 20문항씩에서 모두 100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고급 임상심루, 이게 바로 이제 실기예요. 근데 실기의 그 출제 기준을 보면은 대개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실기 같은 경우는 각 문제마다 문제 배점이 있어요. 4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실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요.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가요. 그럼 그 4개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거기 아예 쳐져 있어요. 6개를 쓰시오 그러면 6개. 4개를 쓰시오 그러면 4개 쳐져 있어요. 그럼 그 4가지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4가지를 다 정확하게 썼죠. 그러면 4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부분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점수 주는 게 원칙이니까 2개는 맞았는데 2개가 틀렸다. 그러면 2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막 소설 같은 이야기 쓰시면 안 되고 아주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주관식 채점할 때 저도 이제 주관 채점 많이 해봤지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안 보여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맨단 말이에요. 설명하시오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단답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쓰고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거의 단답식이에요. 그래서 딱딱딱딱 4개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문제가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향이라 합니다. 근데 이 실기 경향이 최근에 하나 등장한 게 뭐냐면 사례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출문제 보시면 사례형 문제가 있어요. 꼭 필기처럼 필기에도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기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필기 기출 문제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에 적응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실기에도 다시 나온다. 근데 실기의 모든 문제가 사례가 아니에요. 되게 심리검사에서 사례 문제가 잘 나오고요. 심리치료에서 사례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이 사례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문제로 이제 포함시키진 않고 예전에 사례 제시형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 이론적인 지식적인 부분이었는데 사례 제시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출제 기준에 있는 내용은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출제 기준이 항상 5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100문제를 2시간 30분 동안 풀어요. 2시간 30분이면 몇 분입니까? 120분, 150분이잖아요. 그죠? 100문제를 150분에 풀어요. 얼마나 시간이 널널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3시간을 줘요. 무려 19문제, 20문제 쓰는데 3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면 쓰시면 돼요. 되게 그 시간 전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래 있을 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출하고 나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자, 출제 기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출제 기준이 있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이 있어요. 앞에는 필기에 대한 출제 기준이고 뒤에는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인데 심리평가라든지 심리평가가 심리검사예요. 검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있어요. 심리치료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심리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문제가 이론적인 문제가 접근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문교육 심리재활이 있는데 요거는 임상심리학 파트. 임상심리학 파트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상심리학 파트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임상심리학 파트는 제가 이제 실기에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심리치료와 심리검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리연구방법론의 이제 첫 필기 문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필기잖아요. 필기 문제풀이. 이거는 예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복습이에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은 그냥 쭉 보거나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해요. 이론 강의는 복습이 중요해요. 이론 강의는 굳이 예습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달라요.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푸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푸는 거예요. 풀어서 채점을 해요. 이 사이에 채점이 들어가요.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기에 기억하기에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강의 틀어놓고 수업 들으면서 답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가학습으로 먼저 푸신 다음 채점을 매서 그 채점 맨 상태에서 나 이거 확실히 알아. 여러분들 많이 전문가시잖아요. 석사학위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임상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채점을 매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다. 찍어서 맞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것은 채점 매실 때 이거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세모로 체킹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복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세요. 한 번 봤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때 강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틀린 문제. 내가 1번은 확실히 알아. 그럼 2번 찍고 듣는 거예요. 1번부터 다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10문제 짝짝짝짝 중간 찍으면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에요.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거죠. 난 강의 안 볼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 안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을 보면서 해설집이 있잖아요. 해설을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덜 힘들고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 보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와 교재를 같이 동시에 패키지로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강의 놔뒀다 뭐예요? 강의를 보셔야지. 강의를 보면은 또 다시 이게 입력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부할 때, 문제풀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푸세요. 푸시고 채점을 매고 많이 틀려도 돼요. 처음에는 많이 틀리겠죠. 그 다음에는 맞춰요. 기출문제 은행식이니까 뒤에서 아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거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1회 때 많이 틀렸죠? 저기 뒤에 기출문제는 이제 역순으로 돼 있거든요. 2020년, 2019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20년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럼 저기 뒤에 연도는 좀 많이 맞고 이런 것이죠.
기출문제 은행식에서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나온 문제 있어요. 잘 나온 문제에는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또 나올 확률이 있어요. 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펜으로 체크한 문제를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시험 1개월 전에. 시험 1개월 전에. 그러면 꼼짝 말아요, 정말. 형광펜 체크해 놓으면 그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것만 쭉, 이거 잘 나왔던 거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기든 필기든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실기든 필기든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것들, 이제 이렇게 아이콘,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 때, 이거 진짜 많이 나왔네. 되게 3번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온 거거든요. 3번 이상 나오면. 그래서 필기와 실기는 잘 나왔던 문제, 요거 형광펜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최종 점검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저도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봤는데, 이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기출은행식의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딱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과정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볼거리가 생긴다. 오답노트라는 거 있죠. 오답노트.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다 쓰는 거예요. 틀린 문제에다가.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실 필요 없이 별도의 노트에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문제집에다가 포스트잇 하나 사가지고 약간 조금 큰 거 거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세요. 여기 문제집이 있고 여기 또 노트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권화를 해요. 문제, 틀린 문제나 세모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쓰시든지 아니면 빈 공간이 좀 부족하네? 강의 들으면서 부족하네? 그러면 포스트잇 하나 사셔가지고 써서 붙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쭉 보시면서 그걸 읽으시면 되죠.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좋은 방법들이 됩니다. 시험장 가실 때 무엇인가를 갖고 가실 거죠.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필기시험 볼 때는 요거, 실기시험 볼 때는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적어져 있겠죠.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적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복습이에요. 복습. 그렇게 하면 2021년 한 방에 합격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나눔복지교육원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교재 개발도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교재 오탈자도 좀 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교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좋은 강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눔복지교육원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이 교재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표지 앞에 보면 인강은 HRD e러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임상심리사 자격증 교육원이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나눔복지교육원 카페에다 올리시면은 약간 성격이 다른 카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다음 카페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증 교육원 거기서 치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시고 질문도 올려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올리셔도 돼요. 홈페이지 올리셔도 되고 이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이런 활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날로 좀 이렇게 달라져요. 새로워집니다. 실력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은문 교수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 관리도 같이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죠. 물론 뭐 지인들이든 가족들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걸리면 힘드니까 그런 게 없도록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임상심리사 1급 이 시험에 도전하셨으면 이번에 끝내는 걸로 열심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